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 덩치가 남산만한 웅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웅도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것처럼 똑같이 생겼죠. 허나 어린 웅도의 눈에는 씨름을 하시는 아버지의 삶이 그리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웅도와 어머니의 삶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씨름을 하고 오는 날이면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그날은 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맞는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린 웅도는 맞고 있는 어머니를 볼 때면 너무 불쌍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면 어린 웅도의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웅도의 아버지는 멍이 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안절부절 사과하기 바빴답니다. 허나 용서를 받기에는 어머니의 온몸은 골병이 들어 있었죠. 내가 미안혀. 이놈의 술만 들어가면 어찌 당신을 이리도 패는지 모르겠구먼.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줘. 웅도의 어머니는 이불에 누워 꼼짝을 하지 않고 배를 잡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웅도의 어머니가 신음을 토해내며 고통스러워했죠. 배가 너무 아파요. 자네 왜 이러는 것이요? 의원을 데리고 올 것이요. 그러니 잠시만 참고 있어야 혀? 웅도 아버지는 부인의 상태를 보고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의원한테 뛰어갔답니다. 어린 웅도는 어머니 옆에 앉아 아파하는 어머니를 보며 안절부절 울고 있었죠. 웅도 어머니는 울고 있는 웅도의 손을 잡고 말을 했습니다. 웅도야?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어미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다. 웅도의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하고는 스르륵 눈을 감았답니다. 어머니, 죽으면 아니 됩니다. 어린 웅도의 울음소리는 담을 넘어 의원과 함께 오는 웅도의 아버지의 귀에 들렸습니다. 웅도의 아버지는 마당으로 뛰어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죠. 허나 이미 부인의 몸은 생을 다했다고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점순아, 내가 미친놈이다. 우리 점순이 불쌍해서 어찌요? 죽은 부인을 안고 웅도의 아버지는 울부짖으며 울었습니다. 어린 웅도는 울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을 했죠. 나는 절대 씨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웅도는 항상 자신에게 세뇌를 시켰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웅도가 19세가 되었습니다. 헌데 웅도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처럼 씨름을 잘할 수 있는 몸으로 성장해갔죠. 그렇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웅도도 씨름을 시켜보라고 바람을 넣었지만 아버지 눈에는 웅도를 봤을 때 씨름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답니다. 덩치만 컸지. 어미 닮아서 여리고 힘도 없구먼.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비실거려 큰일이네. 웅도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하면 그 자리를 조용히 피했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만든 아버지를 보태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아버지를 들어 패댕이를 칠 것 같았으니까요. 웅도도 화가 날 때면 자신의 몸에서 울컥울컥 아주 센 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웅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죠. 그리하여 웅도만이 아는 동굴로 갔습니다. 그 동굴은 어릴 적 가끔 와서 놀았던 곳이었답니다. 이 동굴도 오랜만에 왔네. 웅도는 천천히 들어가 동굴 중앙을 떡하니 자리 잡은 바위 위에 앉았죠. 내가 어릴 적 이 바위 때문에 넘어져 다쳤는데 이 큰 바위가 동굴 중앙에 있는지 참으로 신경이 쓰이는구나. 웅도는 바위에서 내려와 천천히 바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까? 아직까지 내 힘을 온전히 써본 적이 없어 모르겠군. 웅도는 확인하고 싶어졌죠. 한번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까? 웅도는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자신만한 바위를 꼭 끌어안고 조금씩 비틀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큰 바위가 웅도의 힘에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도는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좋았답니다. 웅도는 3번의 힘을 모아 바위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는 여인의 목소리였죠.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이지? 웅도는 급하게 동굴 안을 살폈습니다. 헌데 큰 바위가 있던 자리에 작은 틈새가 보여 그 틈새에 말을 했죠. 이보시오. 그 아래에 있는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웅도는 동굴에서 나와 동굴 입구 반대편으로 산을 내려갔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다른 동굴골 입구는 보이지 않았죠. 웅도는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분명 입구가 있을 것이야. 도대체 어디일까? 웅도는 지나온 길을 다시 보고 산 아래도 보았답니다. 헌데 조금 떨어진 산 아래의 넝쿨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웅도는 흔들리는 넝쿨을 올려보니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웅도는 생각할 것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동굴은 미로처럼 되어 있었죠. 내가 동굴로 들어가고 있어이다. 어디에 있는 것이요? 여기입니다. 목소리가 가깝게 들립니다. 잠시만 계시오. 웅도는 처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조금 넓은 공간이 나왔답니다. 바닥에는 지푸라기가 깔려져 있었으며 처녀는 큰 바위에 몸이 묶여 있었죠. 웅도는 여인을 풀어주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소. 걸을 수는 있는 것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걸어보겠습니다. 처녀는 웅도의 굵직한 팔을 잡고 힘겹게 걸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은혜라니요. 제가 찾았으니 다행이지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웅도가 말을 했습니다. 내 등에 업히시오. 이렇게 걷다가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띌 것 같소이다. 정말 그리해도 될까요? 웅도는 말 대신 무릎을 꿇고 등을 처녀한테 내어주었답니다. 처녀는 웅도의 넓은 등에 업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초양이라 합니다. 참으로 예쁜 이름이요. 난 웅도라고 하오. 초양이는 웅도의 말에 소리 없이 울기 시작을 했죠. 웅도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걷기만 했답니다. 울고 있는 몸의 떨림은 초양이가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는지 웅도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웅도는 초양이를 업고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로 갔죠. 그 흉가는 웅도가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면 가곤 했던 집이었답니다. 웅도는 자신의 등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초양이를 살며시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죠. 초양이는 잠결에 자신을 위해 하는 웅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감동이었답니다. 초양이는 살짝 눈을 뜨고 방문을 나가는 웅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는 다시 눈을 감았죠. 참으로 고마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등이 너무 따뜻했지요. 한편 웅도는 기력이 없는 초양이를 생각하며 무엇을 먹여야 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기력이 없을 때에는 닭백숙이 최고지. 웅도는 어둑어둑해지는 틈을 이용하여 수수 한 줌을 가지고 닭을 많이 키우는 막순댁으로 갔답니다. 막순댁이 마실 가서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녀석이 좋을까? 웅도는 마당에 풀어져 있는 닭 중에 통통한 놈을 골라 수수를 조금씩 뿌리며 유도를 했죠. 닭은 수수가 있는 곳으로 와서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웅도는 닭이 수수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주둥이와 날개를 한 번에 잡았답니다. 닭은 외마디 소리도 없이 그만 웅도한테 잡히고 말았죠. 웅도는 닭을 저고리 속에 품고 초양이가 있는 흉가로 뛰었습니다. 웅도는 손질한 닭 뱃속에 찹쌀을 넣고 팔팔 끓였답니다. 솥단지를 열어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고 냄새 또한 구수한 것이 먹음직스럽게 났죠. 웅도는 큼직한 항아리 뚜껑에 백숙을 푸짐하게 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양이는 힘겹게 일어나 웅도가 차려온 백숙을 보고 침을 꼴깍 삼켰죠.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오. 웅도는 닭다리 하나를 찢어 초양이한테 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초양이는 닭다리를 들고 먹기 시작을 했죠. 웅도도 초양이가 먹는 것을 보고 닭다리 하나를 잡고 뜯기 시작을 했답니다. 백숙은 꿀맛 같았습니다.
초양이는 개걸스럽게 먹는 웅도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죠. 웅도는 닭다리를 한 입 크게 물고 정신없이 먹는데 초양이가 어여쁘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도는 초양이의 예쁘고 탐스러운 입술을 보고 그만 사리에 걸려 정신없이 기침을 했답니다. 괜찮으세요? 초양이는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웅도는 물을 마시고 초양이를 보며 말을 했죠.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이렇게 귀하게 돌봐주시니 너무 고맙고 마음이 따뜻한 분을 만나 행복해서요. 제가 무엇을 해드렸다고요? 웅도는 초양이의 칭찬을 받으니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혔답니다. 헌데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말 못하는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웅도님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듯합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지요. 아버지께서 노름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셨답니다. 돈이 없으면 노름도 멈출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더군요. 이번엔 노름을 하기 위해 딸인 저를 팔았답니다. 아니, 아버지가 딸을 팔다니요. 대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 생각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저도 또한 아버지의 노름으로 어머니를 잃었지요. 웅도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초양의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초양이는 자신만 불행하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세상 누구한테도 다른 아픔을 간직하고 묵묵히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웅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도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알기 때문이지요. 웅도의 말에 초양은 가만히 웅도의 손을 바라보았답니다. 손등에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험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보송보송 살랑살랑 가벼운 밤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듯 서로의 마음을 스쳐갔죠. 다음 날 아침, 웅도는 일을 하기 위해 상단으로 갔습니다. 박영감은 이제 죽은 목숨이요? 그것이 무슨 소리요? 아이고, 그 소문 못 들었는가? 어제 밤에 노름비주로 팔려간 처녀가 사라져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더구먼. 웅도는 초양이를 두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슬그머니 모른 척 물었답니다. 아재,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박영감 딸 초양이가 사라졌단다. 씨름판에서 악명 높은 마두가 박영감 딸 초양이를 신부로 점찍어 놓고 도박 씨름판을 열었다구먼. 박영감은 마두가 더 친 줄도 모르고 글쎄 딸을 걸었다지. 아니, 딸이 어디로 사라졌는데요? 그것은 모르지. 마두가 지금 열받아 초양이를 도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상관없이 잡아 죽인다고 했구먼. 웅도는 마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두는 약한 사람, 나이 상관없이 가만히 두지 않았답니다. 허나 돈이 많고 양반들한테는 굽실거리며 비율을 잘 맞췄죠. 마두라면 분명 끝까지 초양이를 찾아낼 것인데 큰일구나. 어찌해야 하나. 웅도는 초양이를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마두 똘마니들이 다 깔려 있을 텐데 움직였다가는 초양이가 더 위험해질 것이야. 하지만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어떻게 하지? 웅도는 가슴이 답답했죠. 초양이가 마두한테 끌려가면 마두의 부인이 된다고 생각하니 웅도의 심장이 요동을 치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참기 힘이 들었답니다. 웅도는 어두운 밤이 되어 초양이가 있는 흉가로 갔습니다. 나 웅도요.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시지요. 웅도는 달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초양이를 보며 말을 했답니다. 마두를 아시오? 초양이는 마두의 말에 너무 놀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알지요?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자의 아내가 되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두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자의 씨름은 악마의 씨름이지요. 악마의 씨름이요? 네, 저도 은밀하게 진행되는 씨름장으로 끌려갔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두의 씨름에 열광을 했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초조금이 될 때까지 씨름은 끝나지 않았지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초양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머리를 흔들었답니다. 웅도는 초양이의 작은 몸부림이 그리도 안쓰러울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웅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초양이를 살며시 안아 주었습니다. 제가 초양이를 지키겠으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초양이는 웅도의 말에 편안함이 찾아왔고 좀 더 웅도의 품으로 파고들었답니다. 이 품에서 살고 싶습니다. 웅도님의 품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웅도는 초양이가 자신의 품으로 안겨오니 온몸이 후끈 달아 올라왔던 거죠. 내 몸이 왜 이러는 것이야? 힘들어하는 처녀를 안고 불순한 생각을 하면 아니 되는데 참기가 너무 힘이 드는구나. 웅도는 더 이상 초양이를 안고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살며시 초양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제가 주책입니다. 초양이는 웅도와 좀 더 떨어져 앉았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을 지킬 것이니 편안하게 주무세요. 마두가 저를 찾고 있군요. 제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양이는 웅도가 함께 있어 준다고 하니 어떤 불안도 찾아오지 않았죠. 웅도는 밖으로 나가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별들아, 나한테 초양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다오. 웅도는 초양이가 잠든 방문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도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초양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불 그대로 초양이를 안고 어두컴컴한 벽장에 넣었답니다. 절대 나오지 마시오. 웅도는 급하게 방을 나섰죠. 웬 놈들이냐? 흉가에 있는 것이 수상하구나. 무엇들 아느냐? 어서 이곳에 초양이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거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야? 어라? 죽고 싶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이 녀석부터 손을 봐주거라. 마두를 따라온 덩치 큰 사내들은 웅도한테 덤볐죠. 싸움을 해보지 않았던 웅도는 사내들이 몰려오니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여 주춤주춤 뒷걸음을 쳤답니다. 겁쟁이가 입은 살아서 나불거렸구나. 사내들은 일제히 웅도한테 와서는 패기 시작을 했죠. 묵직한 주먹이 얼굴을 강타하고 발길질이 배를 파고들었습니다. 쓰러질 듯 휘청거렸지만 웅도는 방으로 가는 길을 끝까지 막아섰답니다. 비켜, 이 자식아. 마두가 거칠게 밀어붙였죠. 웅도는 그대로 바닥을 구르며 피를 토했지만 다시 일어나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초양이가 위험해진다. 웅도의 두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고통스러웠으나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텼답니다. 한번 제대로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겠군. 마두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며 말을 했죠. 마두는 웅도의 어깨를 움켜잡더니 순식간에 웅도의 다리를 걸어 올려 넘겼습니다. 이건 뭐지? 웅도의 몸이 허공을 돌며 바닥에 세게 내리꽂혔고 숨이 턱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죠. 마두는 비웃으며 말했죠. 이게 바로 씨름이란 거다. 한 번 더 보여줄까? 웅도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니 그제야 마두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씨름이 힘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상대의 힘을 이용한다면 더 강력한 힘을 만들 수 있겠구나. 웅도는 다시 일어나 마두 앞에 섰습니다. 마두는 다시 일어나는 웅도를 보니 잠시 당황스러웠죠. 10명이면 10명 다 허리 병신이 되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자는 어찌하여 일어나는 것이야. 마두는 다시 한번 강력한 씨름 기술을 웅도한테 행했답니다. 웅도는 마두의 기술을 다시 접하고는 땅바닥으로 넘어졌죠. 씨름에 이런 기술이 있다니 놀랍구나. 웅도는 여러 번 넘어지고 일어나 마두가 가지고 있는 씨름의 기술을 터득해 갔습니다. 이쯤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자. 아까 방안을 확인을 하니 아무도 없더구나. 하여 마두와 다른 사람들은 서서히 사라졌죠. 초양이는 벽장에서 귀를 모으고 마당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웅도님은 어찌 된 것이야? 이제 밖이 조용한 것을 보니 아무도 없는 모양이야. 초양이는 벽장에서 나와 방문 틈 사이로 마당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웅도만 마당의 대자로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웅도님, 괜찮은 것입니까? 어디 다친 곳은 없나요? 좀 맞았더니 아픕니다. 헌데, 웃고 있습니까? 내 기분은 시원합니다. 알고 싶지 않던 씨름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설레고 뜁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은 듯합니다. 우선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초양이는 웅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서서히 방안이 밝아지고 있었죠. 한편 마두는 초양이를 찾지 못하여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요? 두목,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뭐요? 초양이보다 더 예쁜 처녀들이 많은데요. 두목은 초양이만 찾는 거예요? 이놈아! 초양이보다 예쁜 처녀가 어디에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요? 마두는 더 화를 내며 춘복이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았답니다. 춘복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쥐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웜에 두목이 초양이를 연모하는 갑이요? 그렇지 않고는 저럴 수는 없지. 아이고, 초양이를 못 찾으면 우리만 죽게 생겼구먼. 뭐냐? 다들 나가 초양이를 찾지 않고. 춘보가? 너는 뭐하냐? 너도 나가 찾지 않고. 지도요? 그럼 두목 혼자 괜찮겠어요? 나도 초양이를 찾아 나갈 것이요. 마두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일어나며 휘청했습니다. 허나 초양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나갔답니다. 한편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초양이는 내 색시가 될 것입니다. 초양이는 웅도의 말에 너무 놀라 웅도를 쳐다보았습니다. 웅도는 초양이의 놀란 얼굴을 보고 안절부절 손사래를 치며 말을 했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말입니다. 혼자 이곳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랬군요. 그럼 그래야지요. 초양이는 웅도가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는 모습에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웅도의 입에서 내 색시가 될 거라고 했을 때 무척 심장이 떨렸고 설렜으니까요. 자, 이것으로 갈아입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웅도는 보자기를 초양이 앞에 쑥 밀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초양이는 보자기를 풀어보았죠. 아니, 이것은 은비녀와 고운 한복이잖아. 초양이는 은비녀를 가슴에 품고 생각을 했답니다. 난 당신의 아내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한테는 행복이고 삶의 희망이 될 듯합니다. 웅도는 마당에서 초양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웅도는 뒤 돌아보았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비단 한복은 아니었지만 새 한복에 은비녀를 꽂은 초양이의 모습이 그리도 아름다울 수가 없었답니다. 넋을 놓고 바라보는 웅도를 보니 초양이도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가 그리도 이상합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소. 네, 웅도의 얼굴은 붉게 타오르는 듯하여 고개를 돌려 말을 했죠. 새 옷을 입으면 누구나 예쁘게 보이지요. 어서 집에 갑시다. 초양이는 쪼르륵 달려 웅도 옆으로 갔답니다. 웅도의 팔에 초양이의 옷깃이 스칠 때면 웅도의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들어갔습니다. 웅도는 이 모든 감정들을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기분이 간질간질 콩닥콩닥 좋았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하늘거리는 마음을 안고 웅도의 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아버지, 내 색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색시라고 했냐? 아이고, 금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더니 웅도가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아버지의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는 웅도한테 중요하지 않았죠. 그렇게 세 사람은 가족이 되어 살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도의 색시를 보고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웅도가 조금만 더 크면 내 사위 만들려고 했구먼. 헌데 이렇게 색시를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형님만 그런 것이 아니구먼요. 지도 웅도를 사위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자네, 딸 꽃순이는 아직 13살이자녀? 웜에 13살이 적은 나이여요? 13살은 아직 어리지. 그나저나 웅도가 장가를 갔으니 소용이 없게 되었구먼. 동네 사람들은 성실하고 착한 웅도를 아까워했답니다. 그렇게 웅도의 집은 초양이로 인해 부자 사이도 조금씩 좋아졌으며 살림도 조금씩 넉넉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웅도와 웅도 아버지는 농작물이 걱정이 되어 나갔답니다. 다행하게도 농작물에 큰 피해는 없어 집으로 바로 돌아왔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웅도는 초양이를 정신없이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웅도의 얼굴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범벅이가 되어 흐르고 있었죠. 웅도야, 이것이 다 무슨 일인 것이냐? 웅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답니다. 마두의 여인을 내가 숨겨준 것이냐? 웅도 아버지는 툇마루에 철푸덕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큰일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도망을 쳐야겠다. 아버지, 저는 초양이를 찾아올 것입니다. 마두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나도 마두하고 씨름을 해봤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어. 헌데 무슨 수로 초양이를 찾아온다는 것이야? 웅도는 아버지의 한탄하는 소리도 듣기 싫었죠. 하여 무작정 마두가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나 웅도라 하오. 마두를 찾아왔소. 겁대가리가 상실했구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큰 소리인 것이오? 마두와 씨름 대결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불러다오. 마두 부하들은 일제히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을 했답니다. 밖에 웬 소란이냐? 마두가 창문을 열고 마당을 쳐다보고 있었죠. 헌데 마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초양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웅도는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나 웅도요. 마두, 나와 씨름 대결을 합시다. 초양이는 웅도라는 말에 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마두는 초양이가 웅도를 보고 눈물을 흘리니 분노가 치솟았죠. 그래,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것이 내 소원이라면 그리 해주마. 며칠 후 씨름판이 열릴 것이니 그때 보자꾸나. 내가 이기면 초양이를 주시오. 뭐시? 마두의 부하들은 검을 들고 웅도의 목을 칠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래 좋다. 하면 넌 무엇을 걸고 할 것이냐? 내 목숨이요. 초양이는 웅도의 말에 기겁을 하며 말을 했죠. 아니 됩니다. 제가 뭐라고 당신의 목숨까지 거십니까? 웅도는 초양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기면 되지 않겠소. 마두는 그 말에 분노하여 방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초양이가 마두의 발을 잡았습니다. 마두님의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씨름 대결을 멈춰주세요. 마두는 자신의 발을 잡고 절규하는 초양이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만 울거라. 나 아닌 다른 사내를 위해 오는 초양이를 보는 것이 더 힘이 드는구나. 마두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웅도는 닫힌 방문을 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죠. 잠시 후 웅도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한테 씨름을 알려주세요. 웅도의 아버지는 씨름을 가르쳐 달라는 웅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씨름을 싫어하는 녀석이 무슨 바람이 분 것이냐? 마두와 씨름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무엇이라 했느냐? 마두라고. 그것은 절대 아니 된다. 마두를 이길 자는 없어. 초양이가 마두한테 잡혀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두한테 잘못 걸리면 병신 되는 것은 한순간이요. 석돌이, 춘삼이 그리고 마석이도 지금 죽지 못해 병신으로 살고 있잖여. 그러니 아버지가 씨름을 잘 가르쳐 주세요. 부탁입니다. 웅도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했답니다. 웅도 아버지는 울고 있는 웅도를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래, 알았으니 그만 울거라. 그리하여 웅도 아버지는 웅도에게 씨름의 기술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데 한 번도 씨름을 해보지 않았던 웅도가 제법 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난 내가 씨름을 전혀 못하는 줄 알았다. 아버지 아들인데 씨름을 못하겠어요. 단지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랬구나. 두 사람은 밤낮으로 씨름을 익히는데 힘을 쏟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씨름판이 열리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웅도야, 씨름은 자신감이다. 그러니 배운 것 잘 이용하거라. 네, 아버지. 웅도 아버지는 며칠 훈련으로 마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웅도한테 말을 할 수 없었죠. 웅도 아버지는 아들이 무사히 씨름을 마무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답니다. 도박 씨름판의 분위기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걸지 고민도 하지 않고 마두한테 걸었죠. 허나 단 한 명은 웅도한테 걸었답니다. 바로 웅도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할 수 있다. 웅도는 아버지의 응원에 가슴이 아팠답니다. 허나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젖먹던 힘까지 다할 수밖에 없었죠. 대결이 시작이 되었고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하는 씨름이었습니다. 웅도는 초양이가 있는 곳을 쓱 바라보았답니다. 초양이는 그저 웅도를 보고 울고만 있었죠. 초양아, 걱정하지 말고 있거라. 내가 꼭 이길 것이니. 초양이는 웅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웅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웅도님, 몸 조심하셔요. 두 사람은 애틋한 마음을 주고받았죠. 마두는 아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웅도한테 걸어오며 웅도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헌데 웅도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어 좀 당황스러워했답니다. 애송아, 제법 여유롭구나. 참말이 많소. 겁이 나는 것이요? 아니, 오늘 살살 해주려고 했는데, 아니 되겠구나. 마두는 웅도의 말에 흥분을 하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씨름이 시작되었고 씨름판의 열기는 뜨거워졌죠. 마두는 흥분한 상태로 웅도를 빨리 넘기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힘을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웅도는 마두의 힘을 잘 이용하며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두가 공격하는 듯 하더니 머리로 웅도의 얼굴을 박치기를 했던 거죠. 웅도의 이마가 터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답니다. 웅도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으로 들어가 그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대결을 하니 마두의 측면 뒤집기로 넘어지고 말았죠. 웅도는 피를 닦으며 시야를 확보했답니다. 다시 대결이 시작되었죠. 마두가 후려 던지기 기술을 넣는 듯하여 웅도는 무릎 떼어 돌리기로 온몸에 힘을 다해 악으로 밀었답니다. 헌데 생각보다 힘없이 마두가 뒤로 발라당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씨름판의 열기는 한순간 얼음장으로 바뀌었으며 심판도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웅도의 아버지는 그 순간 웅도가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었죠. 씨름판의 열기는 더욱 더 뜨거워졌고 마두와 웅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며 지켜봤답니다. 마두와 웅도는 모래밭에 마주 앉아 삿발을 다시 잡고 있었습니다. 헌데 마두가 슬그머니 모래를 손에 쥐고 삿발을 잡았죠. 웅도는 그것도 모른 채 삿발을 잡고 팽팽하게 일어났답니다. 마두는 상대에게 들키지 않도록 손에 쥐고 있던 모래를 번쩍 뿌렸습니다. 순간 웅도의 시야가 하얗게 흐려지며 모래가 눈을 파고들었던 거죠. 웅도가 눈을 감고 고통스러워하며 뒷걸음질 쳤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두는 거칠게 삿발을 잡아당기며 웅도를 밀어붙였답니다. 마두한테 도박을 건 사람들은 마두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웅도는 마지막 힘을 긁어모아 뒤집기 기술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몸의 감각을 믿었던 거죠. 마두의 다리 움직임, 삿바의 힘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며 웅도는 중심을 낮추고 한쪽 다리를 깊숙이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한순간 웅도는 온몸을 회전시키며 마두의 허리를 틀어 잡아당겼고 마두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했죠. 쿵! 마두가 모래판에 거꾸로 내리꽂혔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반전에 어리둥절 마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서는데 한쪽 다리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두의 다리는 그만 부러지고 말았던 거죠. 승자는 웅도입니다. 사람들은 마두에게 야유를 보내며 자리를 떠났죠. 단 한 사람, 웅도 아버지는 처음으로 씨름판 도박에서 승자가 되었답니다. 허나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웅도의 모습을 보니 망신창이가 되어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그저 안쓰럽기만 했던 거죠. 웅도야, 수고했다. 초양이는요?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아니, 저기 마두 썩을 놈이 끌고 가고 있구먼. 마두는 부하 춘복이 도움을 받아 한 손에 초양이를 잡고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있었죠.
웅도는 벌써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두한테 뛰어가고 있었답니다. 웅도는 초양이의 손을 잡고 있는 마두의 팔을 움켜쥐고 비틀었습니다. 초양이는 다행하게도 마두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두가 가까이에 있던 주먹만한 돌을 들고 웅도의 머리에 상처가 난 곳을 다시 내리쳤던 거죠. 웅도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있었답니다. 마두는 그 틈을 타서 초양이를 끌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씨름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두한테 와서는 초양이를 구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두는 돌팔매질을 정신없이 맞으니 땅에 엎드려 머리와 얼굴을 팔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두 부하들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막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허나 부하들은 마두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마두를 구하는 데 성공을 했죠. 마두의 몸은 너덜너덜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흘렀습니다. 이놈들, 내가 꼭 복수를 할 것이다. 허나 다리 병신이 된 마두 인생에 더 이상 씨름은 허락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은 일제히 웅도 아버지한테 갔답니다. 정말이요? 이런 돈을 다 준다는 것이 속고만 살았습니까? 자, 여기 있어이다. 다 가져가시오. 웅도 아버지는 딴 모든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 초양이를 구하려고 보니 이 방법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구나. 돈 잃은 사람들에게 마두를 함께 잡으면 잃은 돈을 다 주겠다고 하니 정신없이 마두를 잡더구나. 그랬군요.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양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꾸나. 초양이는 얼굴에 피 범벅이가 된 웅도가 걱정이 되어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울고 있었죠. 걱정하지 말거라. 피가 흐를 뿐 큰 상처는 아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밤이 찾아왔답니다. 초양이는 자신이 지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웅도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갔죠. 웅도도 하루가 피곤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 문이 잠겼는지 안 열리네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오늘부터 너는 초양이하고 자거라. 그동안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무엇을 말입니까? 초양이가 진짜 색시가 아니고 가짜였잖여? 알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세요. 너무 졸립니다. 아이고, 겁쟁이 같으니. 그러니 어서 가서 내 색시로 만들라는 것이다. 아버지, 큰일 날 소리를 합니다. 웅도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나니 너무 부끄러워 필사적으로 방문을 열어달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웅도의 간절한 소리를 들었던지 안방이 아닌 초양이의 방문이 열렸던 거죠. 웅도님, 무엇 하십니까? 어서 들어와 주무시지 않고요. 웅도는 안방 문고리를 잡은 상태로 뒤를 돌아보았죠. 헌데 달빛에 비친 초양이의 얼굴이 복숭아처럼 곱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서 들어오지 않고 쳐다만 보십니까? 웅도는 안방 문고리를 슬그머니 놓고 주춤주춤 초양이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작은 방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방에서는 벽 치는 소리인지 구들장 깨지는 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갔죠. 아이고, 웅도 이놈이 효자는 아니구만. 웜에 왜 이리 옆구리가 시린지 모르겠네? 그렇게 웅도와 초양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둘만의 작은 방에서 깨도 볶고 콩도 볶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